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코펜하겐 16강 2차전, 컨퍼런스 리그 16강 2차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경기였죠. 다행히 승리를 챙겨오면서 8강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마레스카가 평소보다 좀 압박 강도를 좀 낮췄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좀 미드블록을 형성하면서 아무래도 코펜하겐이 이제 골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임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좀 역습을 노리는 그런 배후 공간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네투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선발로 잘 출전을 하지 않다가 또 스트라이커로 선발이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주목해보고 싶은 점은 아치안퐁 선수가 이번에 또 처음으로 인버티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네, 아치안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센터백, 풀백, 인버티드 풀백 혹은 그 리베로 내지는 그 인버티드 센터백 역할도 가능한 선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회를 받은 적이 없었다가 이번 경기 처음으로 인버티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온 김에 아치안퐁 얘기부터 해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치안퐁이 이번 경기 뭐 장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프로필로만 놓고 보면 이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갖추고 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어린 선수이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할을 처음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숙련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레스카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제 후반전에는 좀 즉시 전력감이자 좀 바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쿠쿠레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체안퐁의 인버티드 기용의 핵심은 바로 볼 운반입니다. 첼시가 속도를 내는 지점이 있어요. 승부를 보는 지점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하프라인 부근 좌우 하프스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엔조랑 듀스버리 홀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대기하다가 볼을 받으러 슬쩍 나올 때 이 선수들에게 볼을 투입하고 거기서 이 선수들이 뭐 패스든 운반으로 속도를 올리면서 박스로 진입하고 전방으로 진입하는 좀 그런 루트가 있고 토신의 다이렉트 패스도 있잖아요. 토신이 후방에서 라인 사이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한 번에 찔러줌으로써 공격의 템포를 올리는 좀 그런 옵션도 있고 또 속도를 올리는 다른 옵션은 후방에서의 볼 운반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전방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첼시는 그걸 라비아가 해줬었죠. 라비아가 후방에서 3위 구조에서 좀 볼을 받고 돌아서면서 순식간에 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라비아의 부재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없었어요. 하지만 아치안퐁이 라비아와 지금 팀에는 없지만 추크헤메카와 마찬가지로 좀 볼을 잡고 돌고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10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첼시의 전개 핵심은 하프스페이스 부근으로의 이제 패스, 그리고 라인을 깨는 패스, 그리고 아치안퐁의 볼 운반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엔수와 듀스버리얼이 꽤 터치라인 부근으로 좀 많이 내려오면서 하프스페이스 공략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4-3 같은 대형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첼시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에서 또 좀 백파이브를 구성한 코펜하겐을 공략하기 위한 마레스카의 의도가 보였고 아체안퐁이 다른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뿔운반만큼에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후방에서만 라비아처럼 볼을 잡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프라인을 넘어선 지점에서도 상대 박스와 가까운 지점까지도 뿔운반을 해주면서 좀 지금 첼시 중원에서 없는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을 해줬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아치안퐁이 이제 볼을 달고 달리는 게 스쿼드에서 되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니까 라비아의 부재 속에서 아치안퐁이 이런 가능성을 좀 시험해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치안퐁이 아직 그 역압박 상황에서 자리를 잡고 경합을 이겨주는 데 있어서 쿠쿠레아보다 좀 반응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쿠쿠레아가 첼시에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전방에서 볼을 뺏겼을 때 제압박을 들어가는 태세에서 쿠쿠레아가 가져가는 포지셔닝 혹은 그 스프린트의 강도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또 경합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치안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아직까지 좀 미숙하고 조금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수는 풀백이랑 센터백을 소화하는 선수고 이 경기에서는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치안퐁이 원래 볼을 읽고 경합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경기를 소화하면서 더욱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마레스카가 아치안퐁을 좀 과감히 기용을 했잖아요.
제가 마레스카의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선수에게 하나만 시키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있어요. 한 선수가 A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에게 주구장창 A만 시키지 않습니다. 이 선수에게 B도 시켜보고 C도 시켜보면서 이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 선수에게 스킬셋을 추가하고 좀 역량을 확장하려 하거든요. 예를 들어 포체티노 같은 경우는 A에게 A만 시켜서 이 선수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주면서 선수가 좀 더 편하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준다면 마레스카는 이 선수가 좀 불편할 수 있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은 B, C를 시키면서 이 선수 자체를 좀 개조시켜 나가는 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좀 포체티노랑 확연히 좀 다른 점이고 저는 마레스카의 이런 부분이 좀 어린 선수들과 굉장히 시너지가 좋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선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줄 몰랐던 재능을 좀 발견을 하고 그런 재능을 확장하면서 더욱더 좀 컴플리트한 선수로 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치안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진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신체적인 역량이 굉장히 컴플리트한 선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좀 전술적인 이해도를 체득하는 게 이 선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치안퐁의 이번 기용도 그런 마레스카의 좀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방식의 전형적인 예시였다고 볼 수 있고 아치안퐁을 단순히 그냥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한 게 아니잖아요. 운반이라는 좀 특별한 역할을 주면서 좀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면서 좀 아치안퐁의 역량을 좀 극대화하고 좀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전반전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또 이어졌어요. 1차전과 같이. 그런데 이번에 2차전에는 마레스카가 말씀해주신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코펜하겐의 백파이브를 뚫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선수들의 개인적인 패스미스와 턴오버가 좀 너무 많았던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엔소도 최근에 굉장히 폼이 계속 좋았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조금 말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턴오버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좀 동기부여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보는 팬 입장에서도 사실 좀 재미없는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또 후방에서도 자꾸 미스가 나오면서 이제 원래는 바디아실이 좌측 그리고 토신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선수 둘이 한 전반 15분경에 또 자리를 바꾸면서 바디아실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미스가 굉장히 많았고 또 첼시 자체가 라인을 자체적으로 조금 내리면서 좀 전방에서 맨투맨 압박을 구사하는 빈도가 좀 확연히 적었죠. 그렇지만 첼시가 또 지역 수비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좀 내려앉은 지점에서 좀 제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코펜하겐이 너무 쉽게 좀 전방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이 이번 경기에서 좀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많이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에 마레스카가 변화를 줬잖아요.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를 카이세도로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체력 안배의 목적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 경기에서도 파머가 좀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해줬다고 보는 게 이 파머가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또 그 2선에서 돌아서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사실 전반전에 많이 답답했던 그런 양상을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 타개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난 파머가 들어온 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죠. 좀 라인 사이에서 좀 연결을 해주고 좀 돌아서고 좀 볼을 머금어주고 이런 파머의 장점이 드러났던 경기였고 좀 전반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졌던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경기잖아요. 이 경기에서 자칫 이제 실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는 없었던 경기였지만 또 마레스카도 동시에 아스날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심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좀 체력 안배를 하자. 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본인의 기량과 그 매치핏을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또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듀스버리얼이 그 역할을 또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전반전에 좀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축구가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사실 첼시 1군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리고 전반전에 이 선수가 좀 라인사에서 자리를 잡고 좀 돌고 좀 공격을 연계해주는 모습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첼시의 전반전 공격 운영이 상당히 답답했는데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드리블로 선수들을 다수의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고 골을 넣었잖아요.
그 후에 약간 템포가 올라오면서 공수 양면으로 좀 활발히 기여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듀스버리올의 이런 부진을 보면 물론 기술적인 역량의 한계 그리고 이제 주변 동료들만큼 이제 주변 동료들에 비해 기술적인 역량과 그 축구를 하는 템포가 많이 느렸던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첼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잔류를 하냐, 이적을 하냐 이걸 떠나서 일단 지금 이번 시즌까지는 컨퍼런스 리그에서라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번 득점이 좀 그 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골을 기점으로 전반전 후반전 모습이 아예 다르지 않았습니까? 골을 기점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모습을 자주 보여야 되는 선수인데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데뷔를 한 선수가 있어요. 네, 바로 제네시스 엔트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U18 경기를 좀 지켜볼 때 꽤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1군과 훈련을 하고 벤치 명단에 들면서 데뷔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 결국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직선 기동이 굉장히 좋고 그 오른쪽 풀백이 가져야 되는 그 오버래핑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오버래핑 타이밍도 좋고 탄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실제로 본인이 볼을 가지고 상대 선수를 제쳐내는 그런 드리블 능력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우측 풀백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수비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윙어로 또 배치가 돼서 뛰었잖아요. 볼터치는 많지 않고 거의 없었지만 그럼 본인의 기동력은 어느 정도 또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동시에 우측 수비를 좀 강화하는 목적의 투입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마레스카가 상당히 많은 유망주들에게 좀 데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엔투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 데뷔를 하게 됨으로써 지금 우측 풀백 경쟁, 우측 윙어도 그렇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첼시에서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데뷔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수가 뭐 최근에 보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U18 경기에서 좀 질책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공격적인 재능이 또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적인 풀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또 마레스카가 좀 만져볼 만한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레지 월시 선수가 또 벤치에 앉았어요. 네, 제가 최근에 왓비에 글을 쓰면서 레지 왓슨과 레지 월시 선수에 대해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 선수가 약간 플로리안 비르츠와 약간 비슷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고 다양한 국면에서 잘 볼 연결을 해주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포켓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받고 돌아서서 또 거기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스트라이커의 그런 좀 짧은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 있는 패스 스킬과 시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마레스카 축구에도 엔트위보다 훨씬 더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의 성장세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스 레벨에서 촉망받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 경기에서는 네투가 와이드 오버로드보다는 오히려 좀 잭슨이 기용됐던 것과 비슷하게 좀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좀 마레스카 축구의 전형적인 좀 9번의 역할을 좀 수행해줬어요. 그러면서 네투도 좀 내려와야 될 때, 받아줘야 될 때, 원터치로 연결해야 될 때 이런 타이밍을 좀 익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투가 이제 내려와서 받아줘야 될 때, 배우로 들어가야 될 때에 대한 타이밍을 익히는 또 그런 좋은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네, 사실 네투가 가진 키에 비해서 수비자를 등지는 플레이가 또 좋은 선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잭슨이 돌아오지만 이런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것도 앞으로든 그 지금 당장 있을 아스날전이든 잭슨이 없는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의 척도도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선수가 그런 스킬을 탑재하는 것도 첼시로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타이리크 조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군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주 번뜩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이번 경기 초반에는 우측에 나와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지만 후반전에 왼쪽으로 포지션을 바꾼 뒤에
굉장히 활약도가 좋아졌고 지금 첼시 윙어들을 통틀어봐도 폼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좀 정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보다는 굉장히 저점이 높은 선수라고 묘사를 드렸는데 최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볼 소유를 할 때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성인 템포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공격적인 면에서 어시스트도 많이 창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는 등 좀 기존의 뭐 산초라든지 좀 보이는 소극적인 모습에 비해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이것을 좀 발휘하려고 좀 그런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이 선수가 또 운동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 또 쉽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파주고 또 상대 수비 라인을 좀 끌어내려주고 거기서 시간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또 조커로 나왔을 때 그런 역할을 또 굉장히 잘 수행해줬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 후반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군의 남은 시즌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체로 잠깐 나오거나 컨퍼런스 리그 수준에서는 이제 선발로 나와도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좀 수비수를 적극적으로 좀 제쳐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선수의 온더볼 역량이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성인 템포에 좀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망주들을 좀 살펴봤으니까 1군 선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또 카이세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반전에 나오긴 했지만 정말 첼시가 밀릴 수도 있는 상황마다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다 태클을 하고 인터셉트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역습 찬스도 만들어내고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거의 혼자 완전히 끌어올려주면서 클린시트 승리에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일단 카이세도도 잘했고 또 최후방 3명도 견고하게 잘해줬어요. 컨퍼런스 리그 수준에서는 토신이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디아실도 이제 점차 핏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이고 또 찰로바도 스쿼드의 로테이션 멤버로서는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느끼는 게 지금 뭐 주전조도 그렇지만 지금 후보조도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파트너십이 좀 더 견고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첼시의 지역 수비가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 궤도에 오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약팀들을 상대하고 있긴 하지만 클린시트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라 봐요.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정말 압도적인 공격력과 그 전방 압박 능력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뽑아낸 경기들이 많았지만 그런 경기들에서도 실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우스햄튼전도 그렇고 레스터전도 그렇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실점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연달아 클린시트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전 그리고 비주전 선수들끼리의 그런 파트너십이 올라온 게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레스카가 최근에 뭐 비대칭 풀백도 사용을 했고 또 316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이아몬드 전형을 활용하기도 했고 뭐 트리플 10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프리시즌에 자주 썼던 325 구조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325 구조로 좀 돌아오면서 마레스카의 기준에서 좀 클래식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방 압박에 대한 강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클린시트를 챙기고 또 득점이 어느 정도 이제 팀의 전술적인 움직임보다 듀스버리 홀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좀 만들어낸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사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전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체력 안배를 하면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동시에 또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첼시가 얻어간 게 많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지금 베티스와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팀이 다 반대쪽 포트에 있기 때문에 사실 결승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코펜하겐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전 승리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마르크 기우 같은 선수도 복귀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유망주들이 기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승리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린시트를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아무리 약팀 상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첼시 수비가 그래도 후보 선수들이었잖아요. 후보 선수들의 조합이 더 견고해지고 있고 또 주전조도 전반기에 비해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16강을 잘 통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가서 우승까지 해야죠. 첼시는 체급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스날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흐름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4연승으로 좀 방점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점을 찍고 국대 주간으로 돌입할 수 있다면 첼시는 좀 후반기 더더욱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맨시티도 또 비겼잖아요. 맨시티도 브라이튼이랑 비겼고 또 경쟁권 팀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챙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가 잡을 팀들만 잡아줘도 지금 챔스권 수성은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아스날전에서 좀 확실히 첼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위권을 하루빨리 좀 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괜찮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서 지금 잇몸으로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 A매치 국대주간 끝나면 부상 선수들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럼 첼시는 더더욱이 상승세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렇게 코펜하겐전 리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